공부를 잘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무관한 것 같아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뭐 서울대 나온 친구들 많지만 부자가 된 친구는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떠먹여주는 동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기요사키랑 마이크네 아버지한테 10센트, 그러니까 1시간당 10센트씩 받고 일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일 못하겠어요 했다가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무보수로 일하렴 여기까지 들었었죠. 저도 부자아빠 가난아빠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이 부분이 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하는 이야기도 좀 스토리가 좀 풍부해서 되게 재미있거든요. 오늘도 좀 같이 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도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툭툭 치고 이제 빨리 일하러 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 그냥 공짜로 일하게 됐어요. 졸지에 마이크하고 기요사키가 그나마 이제까지는 1시간에 10센트씩이라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00원 정도라도 이제 받고 일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못 주겠다. 이제 무보수로 일하렴.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다. 네, 이렇게 꼬셔가지고 무보수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공짜로 이렇게 며칠을 일하다가 마이크네 아버지가 마이크하고 기요사키한테 이제 와서 일은 열심히 잘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몇 주 있다가. 그러니까 마이크가 공짜로 일하니까 뭐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하고 이제 좀 시무룩하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동안 배운 건 없고? 하고 물어봤어요. 공짜로 일하면서 뭐 이제 깨달은 거 있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속상하겠죠. 그나마 받던 3,000원 마저도 3,000원도 너무 적다고 불평하러 갔더니 그러면 아빠가 정말 중요한 건 가르쳐 줄게 하더니 이제 공짜로 일해. 이런 참에 뭔가 대단한 걸 배웠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부터 마이크네 아버지가 기요사키랑 마이크를 여기서 이제 진짜 이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수업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좀 니네도 머리를 좀 쓸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이제 마이크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도 직장에서 다니면서 3주밖에 안 되는 연차를 기다리고 뭐 45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연금만 바라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 그런 게 니네도 만약에 그렇게 살다면,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의 삶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면 내가 25센트로 올려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급 3,000원이었는데 그냥 시급 10,000원 줄게. 할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이크랑 기요사키가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 하죠. 얘네가 지금 9살이잖아요. 9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너한테 시급 10,000원 줄게. 일할래?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0,000원이면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은 먹고 싶은 거 그냥 이것저것 사도 10,000원어치 먹기 쉽지 않은데, 그럼 3시간이라면 하루에 30,000원씩 버는 거잖아요. 엄청난 그 급여를 제시한 거죠. 마이크네 아버지가. 속으로 이제 마이크랑 기요사키가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되기 시작합니다. 25센트? 이거 할까 말까?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꾹꾹 참고 이제 고개를 가로젓고 안 하겠다고 했어요. 25센트 일할래?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네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시간당 1달러를 줄게.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당 40,000원을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너 1시간에 40,000원씩 줄 테니까 일해 볼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이게 막 충격과 경악, 공포, 약간 좀 이런 느낌? 탐욕스러운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시간당 40,000원이면은 와, 나 진짜 이렇게 벌다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 꼬맹이가 되는 거 아니야? 부자 꼬매로 세계 제일 꼬마가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네 아버지가 아직
선택을 못 하겠어? 그러면 시간당 2달러 줄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줄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말한 거예요. 10만 원 줄 테니까 할래? 라고 말한 거예요. 2달러 줄게.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정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거죠. 두근두근 되고 시간당 2달러를 벌 수 있다고? 시간당 1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고 진짜 엄청나게 흥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결심을 해요. 마이크네 아버지가. 그러면 시간당 30만 원 줄게. 어때?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머릿속이 띵해지는 거죠. 너무 비현실감이 심해지니까 그렇게 두근두근 되던 심장이 갑자기 박동이 느려지고 좀 지금 상황이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어른들도 시간당 30만 원씩 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어른들보다 훨씬 큰 돈을,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이 버는 돈을 제시를 하니까 너무 현실감이 확 떨어진 거죠. 그리고 갑자기 현타가 딱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랑 기요사키가 이제 서로 쳐다본 다음에 안 하겠다고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마이크네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마이크 아버지가 강의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이 사실 좀 길어요. 제가 좀 축약해서 핵심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욕심이 있다. 두려움과 욕심인데 제가 이거를 탐욕과 공포라고 말할게요. 탐욕과 공포가 있죠. 공포 탐욕 지수라는 그런 지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인간에게는 공포하고 탐욕이 되게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공포하고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월급 같은 데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없는 공포. 여러분 어떠세요? 돈 없는 공포 너무 무섭지 않나요? 월급 없는 공포. 갑자기 내가 내일 당장 퇴사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영업자분들도 내가 내일 갑자기 가게 문을 닫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두렵죠? 너무 무섭죠? 이런 두려움이 있죠. 네, 이게 공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탐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한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월급 200만 원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월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월급으로는 명품백을 사기도 좀 어렵고 좀 삐까번쩍한 자동차를 사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그 정도 월급이죠.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월급 500만 원을 제의한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좀 가고 싶은, 월급을 500만 원이나 준다고 하고 가고 싶은 욕구를 막 느끼게 되겠죠. 200만 원 받던 내 월급에서 500만 원을 오르면 그러면 500만 원 오르면 나 차를 좀 바꿔볼까? 가방을 하나 사야 되나? 우리도 뭐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네, 이런 게 탐욕입니다. 욕구.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큰 돈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죠. 뭐 뽐내고 싶은 욕구. 이런 공포와 탐욕, 이 두 가지 감정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월급의 노예로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죠. 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포와 탐욕 때문에 사실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뭐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9 to 6 합니다. 그쵸? 오전 9시에 나가갖고 오후 6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일을 해요. 직장에서. 돈에 관심이 없는데 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죠? 하루 종일. 진짜 돈에 관심 없는 거 맞나요? 사실 이런 것도 다 두려움과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공포와 탐욕 때문에 우리는 월급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반복되는 겁니다. 청구서가 날아들죠. 뭐 카드 결제 대금일 수도 있고, 뭐 전기요금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비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되는 수도 있고 뭐 그런 각종 청구서가 날아듭니다. 이 날아든 청구서가 월급을 받으면 바로 싹 빠지죠. 네, 바로 휙 하고 빠지잖아요. 네, 뭐 저는 직장인이었던지가 하도 직장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뭐 저도 강사 생활할 때가 있었으니까 네, 이때 이 감정 많이 느꼈거든요. 월급을 받았는데 뭐 이게 신용카드 대금 결제하고 뭐 월세 내고 뭐 이렇게 각종 요금들 통신비랑 뭐 이런 거 내고 나면 남는 게 너무 없잖아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네. 이러니까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음 달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청구서에서 또 이렇게 내고 나면 또 그 다음 달 청구서가 있으니까 또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죠. 이런 거를 마이크의 아버지는 세앙즈 레이스, 이게 좀 되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쥐가 그 레이스에서 뺑뺑 도는 듯한 미로 속을 헤매는 듯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죠. 세앙즈 레이스를 하는 삶이 대부분 많은 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유는 돈이 없는 데 따른 두려움과 그리고 뭔가 소비하고 싶은 탐욕, 욕구,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월급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뭐 세상에 정답은 없다지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산다. 이거 좀 어떠세요, 여러분? 좀 두렵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바라는 먼 미래의 언젠가는 이 G레이스를 좀 탈피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네, 전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게 월급을 받지만 내 직장이 너무 행복하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아도 난 이렇게 계속 평생을 살고 싶다, 이런 감정이 있다면 G레이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먼 미래의 언젠가는 이런 삶에서 탈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탐욕이나 두려움과 탐욕,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것처럼 월급으로 청구서를 처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꼭 이게 최선인가? 이런 질문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잘 안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죠. 학교에서 경제교육, 뭐 경제에 대해서 배우긴 하지만 그건 뭐 수요 공급곡선 막 이따위 것들만 가르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나 더 이렇게 부를 일구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몰라요.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대부분은 공무원이신 경우가 많고,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직장인들이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공부는 다소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선생님들 중에서도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투자나 이런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부를 일구신 분들도 많죠. 제 수강생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또 설사 선생님이 투자를 잘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깨치신 분이라고 해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부고, 학교라는 단체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실 배우기가 너무 힘든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감정, 두려움이나 탐욕 같은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이거를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 이야기 드렸죠. 다 쓴 치약을 모아서 니켈 5센트 동전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위조화폐? 위조화폐 만든 거라서 이게 큰 범죄잖아요. 하지만 마이크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를 했다. 돈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불법인 게 단점이긴 하지만, 불법인 거 몰랐으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사고한 것은 부자들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죠? 이렇게 갖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 이제 계속 열심히 일해라. 급여의 중요성을 잊어야 한다. 그래야 어른이 된 후에도 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여의 중요성을 잊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되게 흥미진진했는데, 이 뒤에 부분 정말 대단한 일이 이제부터 생기죠. 그러니까 기요사키와 마이크가 편의점에서 일하잖아요. 마이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여기에 만화책들이 있어요. 마틴 여사가 이 편의점 관리인인데, 이 마틴 여사가 표지를 이렇게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내가지고 따로 챙겨놓고 종이 상자에다가 이렇게 막 챙겨놓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기요사키가 만화책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3시간 일하고 30센트를 받으면 그 중에 10센트는 만화책을 사는데 매주 썼거든요. 근데 무보수로 일하니까 이제 만화책을 못 봐가지고 되게 허전해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에겐 그렇게 소중한 만화책인데 표지를 잘라가지고 박스에다가 이렇게 만화책을 쌓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거기 그렇게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만화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만화책 버릴 거야.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만화책 배급업자가 와서 새 만화책을 줄 때 그때 건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시간 뒤면 만화책 배급업자가 올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하고 기요사키가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배급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시간 후에 이제 배급업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차피 버릴 거니까 기요사키가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차피 버릴 거면 제가 가져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표지는 이미 반 잘랐으니까 상품 가치는 없잖아요. 배급업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화책을 얻다가 파는 것만 아니면 가져가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이크하고 기요사키는 이미 동업 관계가 한 번 있었잖아요. 동업해가지고 치약 튜브를 모아다가 그걸로 이렇게 동전을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그 둘이 보고 또 작당을 하는 거죠. 어떤 작당을 했냐면 어차피 버릴 만화책들을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일종의 만화방을 연 거예요. 진짜 정말 난놈들 아닙니까? 얘네들 초4 때거든요. 만 9세 때. 만 9세 때 이렇게 공짜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만화책을 공짜로 공급받아서 만화방을 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때 만화책이 건당 한 10센트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오후 2시부터 방과 후에 약간 좀 방과 후 교실처럼 얘네가 끝나자마자 바로 올 수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한 오후 2시 반부터 한 4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열은 거예요. 이 2시간을 보면서 고객이죠. 고객들은 10센트를 받았어요. 입장료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의 동생을 채용을 합니다. 대단하죠. 네, 본인들이 이렇게 만화방에서 일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마이크의 여동생이에요. 마이크의 여동생을 채용을 해갖고 너 이제부터 만화방 관리인이야? 하고 채용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의 여동생한테 일주일에 1달러씩 준 거예요. 1달러. 진짜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훔쳐가는지 이런 거 검사하고 입장료 10센트씩 받고 이런 일들만 하면서 마이크의 여동생은 일주일에 1달러씩 받은 거예요. 이거 대단하게 유능한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화책도 여동생이 원래 공짜로 읽을 수 있는데 이 여동생은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만화책은 거의 안 읽었대요. 이렇게 해서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뭐 이런 거 안 궁금해요? 기요사키와 마이크가 번 돈이 일주일에 주에 9.5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하루에 30센트 벌었잖아요. 일주일에죠.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만 일했으니까 하루에 30센트 벌다가 0.3달러예요. 0.3달러를 벌다가
$9.5달러를 벌게 된 거예요. 약 한 30배 이상을 벌게 된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일주일에 0.3달러를 벌 때는 3시간을 그냥 강제 노동, 막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30센트를 벌었었는데, 이제 마이크의 여동생을 직원으로 쓰고, 그리고 만화책 공급은 무료로 받으면서 이렇게 9.5달러씩 수입을 올리게 된 거죠. 이거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을 보고서 제가 제 20대 초반에 처음 봤는데,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소싱을 또 딴 데서도 해요. 다른 데서도 만화책을 받아오고,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게 되면 호사다마라고 하죠. 이게 좀 좋은 일에는 마가 끼게 마련이에요. 이렇게 사업이 또 잘 되게 마련이니까 동네에 문제아들 있잖아요. 동네에 문제아들이 와가지고 문제아는 문제를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문제를 좀 일으키게 돼요. 네, 그래서 접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폐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지점을 내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멋지죠? 네, 초등학교 4학년이 다른데 2호점을 낼까? 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2호점은 내지 않게 돼요. 왜 안 내냐면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마이크의 여동생 같이 그렇게 유능한 직원을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접게 돼요. 이렇게 다 접은 다음에 이제 마이크의 아버지가 되게 칭찬을 해주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무려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이거를 벌써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네, 기요사키는 1조의 자산을 일구게 되었고, 네, 마이크는 하와이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반부의 챕터 1이 다 끝나게 됐거든요. 어떠세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흥미롭고 이 뒤에도 이제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일단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9세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솔직히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제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이든 책임지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육업계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육아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뭐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애초에 동공부를 기요사키와 마이크가 할 때 동공부를 마이크의 아버지가 야 니네들 나한테 와서 좀 배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기요사키와 마이크는 어렸을 때 하와이의 부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본인들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가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당연히 결핍을 느꼈겠죠.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느꼈겠죠.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그 부분을 정말 놀라울 만큼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요사키와 마이크네 아버지가 내가 가르쳐 줄게 와서 공짜로 일해 라고 했으면 얘네들이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얘네들이 본인들이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느끼니까 본인들의 의지로 배우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을 했으니까 부자인 마이크네 아빠한테 이렇게 배우고자 했던 거죠. 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큰아들이 지금 우연히 기요사키의 나이랑 똑같습니다. 네, 만으로 이제 제 아들은 조금 더 크네요. 만으로 10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하지만 저는 큰아들에게
뭐 강제로 돈 공부를 시키거나 뭘 가르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웬만한 사람보다 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제 지식을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남들보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도 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아들을 가르치겠다, 강제로 가르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저한테 배우고자 한다, 아빠 좀 가르쳐줘, 나 진짜 배우고 싶어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저는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드 트레이닝을 하겠죠, 물론. 쉽게 가르쳐서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제 창업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빡셉니다. 정말 빡세니까 남는 게 많은 거예요. 좀 힘든 만큼 가져가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렇게 떠먹여주는 강의 듣고 있지만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공부가 많이 되셨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 공부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이크의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부자 아빠도 돈 공부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일단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가르칠 사람 자체가 없는 거죠. 보수적인 집단이고. 공부를 잘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무관한 것 같아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뭐 서울대 나온 친구들 많지만 부자가 된 친구는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돈을 잘 벌게 된 것도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라기보다는 실행력이 강하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 공부는 학교에서 배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 공부를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학교 경영도서관에서 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도서관에 있는 장서들을 1년에 한 100권씩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무료니까 늘 빌려서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늘 끼고 다니면서 많이 읽었어요. 요새도 책을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읽는 편인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아요. 그래도 그때 읽은 것들이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토대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뭐 사업을 구상하거나 전략 짤 때, 뭐 강의를 구상할 때, 뭐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읽으라고 강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책을 읽는 이유는 책 읽는 그 행위 자체보다 책을 읽으면서 사고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꾸준히 해보는 거죠. 네, 저는 이런 거를 전략을 짠다라고 하거든요. 방법을 고민해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마이크하고 기요사키가 9살 때 해낸 이 만화방 있잖아요. 만화방 사업. 이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벌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구상을 하다 보니까 마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만화책 표지를 자르는 걸 보고 이렇게 사업이 떠오르게 된 거죠. 결핍이 있고 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급으로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욕구가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던 거지,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사람이 그런 걸 본다고 새로운 사업을 떠올리기는 어렵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욕구가 좀 커야 돼요. 네, 부자가 되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욕구가 크면 생각을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삶이 나아지게 되겠죠. 제가 이제 파트 1을 이제 2번에 걸쳐서 다 끝냈습니다. 기요사키 책이 꽤 두껍잖아요. 네. 제가 7월 달에 이걸 꼭 끝까지 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또 방송 또 찍어서 3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